사주입니다. 10분만 강의 사주 내가 가진 열쇠의 24페이지 최초의 제사장 태오 복희씨입니다. 사주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사주의 역사를 왜 이야기해야 하냐? 왜냐하면 사주의 역사들 중에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사주를 풀이할 때 이건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고 이건 이래서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주의 역사를 알아야 사주를 볼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주를 잘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 역사를 알지 않으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없으면 무엇이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역사를 좀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만 강의, 오늘은 사주의 역사 편입니다. 자, 이 내용부터 볼 텐데요. 중요한 내용은 좀 체크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좀 잠깐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역사, 최초의 역사는 이 복희씨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주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복희씨입니다. 최초의 촌장 또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태호 복희씨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그 일본의 봉신연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복희씨가 나오거든요. 이 복희씨가 역사에도 나와요. 역사에 어디에 나오냐면 공자가 육효를 공부하는 것이 복희씨에게 헌원왕제가 육효를 배우고요. 이 헌원왕제가 육효를 가지고 쓴 책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바로 공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오 복희씨는 신화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태오 복희씨가 남긴 육효를 가지고 공자가 공부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자의 육효를 보면요, 하나는 철학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점적인 부분이 있어요. 공자가 육효를 공부했을 때 어떤 철학만 공부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점을 쳤습니다. 점수의 시작은 바로 태오 복희씨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태오 복희씨가 했던 거는 육효라는 학문입니다. 지금 6효점 있죠. 이 6효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창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그림 속의 도형 문자를 가지고 한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처럼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행을 가지고 한문을 만들었다, 요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의 발달이라는 게 춘추전국 시대인데, 이 역의 발달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낙록자가 원리소식부라는 것을 통해서 십천간 십이지지를 얘기했고, 기곡자가 역의 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운명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곡자가 바로 손자본법의 손무의 스승이라고 해서 너는 어떻게 되면서 넌 잘 풀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운명을 가지고 본 것을 기곡자가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역사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당사주라는 내용입니다. 이 당사주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동물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당사주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너는 닭띠야. 닭띠인데 넌 낮에 태어났어. 근데 닭은 낮에 태어나면 꾸벅꾸벅 졸아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사주를 보는 게 바로 당사주예요. 그러니까 당사주는 당나라 때 사주인데, 이 당나라 때 사주가 당나라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기곡자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주가 내었던 내용을 당사주라는 걸로 이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사주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이허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최초로 한 게 바로 이허중의 당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언제 나왔냐라고 하면 수나라 때 나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나라 때 연월 일시를 가지고 사주를 가지고 팔자,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원래 운명학이 아닙니다. 역학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역학을 공부했다. 근데 그것을 개인의 사주로 분석을 해서 책을 낸 사람이 바로 당사주의 이허중입니다. 이 사람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삼재라든가 띠를 기준으로 사주를 보는 것이 바로 이때 당나라 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나라 때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당사주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이게 왜 안 맞지?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해서 이 다음에 나온 사람이 바로 송나라, 명나라, 송명시대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송나라 말기 명나라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서자평입니다. 서자평, 서거이라고도 하고 서자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연애자평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업부용신이 나온 최초의 책이자 연월 일시 중에 일을 기준으로 사주를 봐야 된다고 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사주법은 바로 다 이 연애자평서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주는 띠를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띠를 기준으로 사주를 봤다면 연애자평서부터 태어난 날의 일원을 기준으로 본 거고요. 또 이때 중요한 건 연애 자평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평평하게 흐른다라고 해서 한쪽에 힘이 많으면 모자르는 기운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업부용신법이 이 연애 자평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자평을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주 책의 가장 근본으로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그러면 역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면 사주팔자는 맞는데요. 운명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학은요. 운명학이 전혀 아니에요. 원래 역학은 이 바꿀 역자거든요. 이 바꿀 역자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낮 일자하고 달 월자가 합친 글자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 낮과 밤이 계속 바뀐다고 해서 바뀔 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흐름이 계속 바뀌어라는 게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이 변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천문학이 역학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인 24절기를 가지고 연구한 학문이다. 그럼 24절기는 도대체 뭐냐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24절기를요 월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이라는 건 달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24절기는 태양입니다. 태양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빙글 돌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건데 얘를 옛날에는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태양이 돌든 지구가 돌든 동그랗게 타원으로 도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 타원으로 도는 얘를 24개로 분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하나로 묶이죠. 이게 한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12달 24절기가 되는 건데 이 24절기는 태양을 나누었기 때문에 동지하지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춘분, 추분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요렇게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연구한 학문이 바로 역학입니다. 그럼 이 역학을 왜 공부했겠어요?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건 자연과학인 것이지 이게
운명학은 원래 아닙니다. 근데 이 역학은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명확하잖아요. 해와 달이 바뀌는 것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 게 바로 지금의 명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역의 발달이라고 해서 춘추전국 시대에서 역의 발달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여기까지가 바로 사주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4, 25, 26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